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26% 상승, 코스닥은 1.46%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지수 플레이 관해서는 박자를 잘 좀 타셔야 된다고 화요일날 방송에서 한번 짚어드렸죠. 코스피는 이 박스권을 아주 강하게 뚫어내고요. 그 다음 박스권 레벨업을 향해 가는 과정 안에 있고, 전고점이 2600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뭐 조정 없이 5일선을 이때 살짝 깨고 아주 강한 흐름으로 지금 올라왔고요. 여기서 다이렉트로 물론 갈 수도 있겠지만 기간 조정 혹은 가격 조정이 조금 일어났다가 일단 이틀 동안은 잘 버티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좀 기간 조정 거치고 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요. 여기서 한번 눌렀다가 이렇게 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단기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오른 것에 대한 피로감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코스피든 코스닥이건 양시장이 상방으로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다라는 점은 인정. 그렇다면은 코스피랑 코스닥 안에서 우리는 이제 단기 스윙 매매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박자를 좀 잘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화요일 날 요쯤인가요? 이렇게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올랐을 때도 이제는 좀 코스피가 부담감이 있어서 하루 이틀 혹은 2, 3일 정도 쉴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이렇게 제가 그어놓은 추세선 상단을 이때 당시에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고, 이 구간 안에서 오히려 코스닥을 일단은 좀 접근을 하신 다음에 반등이 나올 때 코스닥은 좀 매도를 치고, 이제 제 방송은 단기 매매를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코스피는 올랐을 때 일단은 좀 매도 치고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박자를 좀 잘 맞춰 가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예를 들면은 저희 리딩방에서는 만도라는 종목을 이날 사서요. 이때 이렇게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죠.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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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채워 올리면서 이 저항권을 돌파하려는 움직임, 거기다 코스피도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때 저희가 매수가 들어가서 요날 이제 팔고 나왔어요. 근데 물론 뭐 이제 조금 오래 중기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작은 흐름에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단기 매매를 하는 이유는 그런 거잖아요. 이 상승과 하락의 파동에 있어서 예를 들어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가 올랐다고 쳤을 때 내가 이 파동을 그냥 가지고 가서 20%를 먹겠다가 아니라 여기서 사서 요쯤에 팔고, 물론 뭐 신이 아닌 이상 이렇게 매매를 하기엔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 업다운 있는 파동 안에서 최대한 리스크는 지지 않으면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반복해서 20% 이상의 좀 수익을 추구하는 게 단기 매매다 보니까 저희도 코스피 보면서 이 정도면은 이날 만도가 이렇게 오르던 날도 코스피가 조금 이제는 오버슈팅 구간에 들어온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매도를 하고요. 얘는 눌리면 다시 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줄이는 거잖아요. 여기서 예를 들면은 매도를 했으면 이 어떤 3일간의 조정, 언제 이제 다시 반등이 나올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어떤 기간에 대한 리스크도 지지 않을 수 있고, 가격적으로도 어떤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 매도를 하고 조정 시에 다시 매수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수 플레이를 이제 앞으로는 조금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코스피의 차트만 지금 보더라도 여기서 물론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한 2600까지 오른 다음에 저항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쳤을 때 올라갈 수 있는 룸에 비해서 현재 코스닥이 혹시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폭발적으로 갈 수 있는 룸이 좀 더 있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길을 많이 모았기 때문에 일단은 코스닥 쪽으로 저는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코스닥이 만약에 오버슈팅이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제 생각대로 시장이 상방으로 만약에 방향을 가져가게 되면 말입니다. 시장이 뭐 상방으로 가지 못하고 꺾이면 별 수가 없죠. 그래서 코스닥이 좀 불기둥을 뽑아낼 때까지는 계속 코스닥으로 집중을 좀 하다가 코스닥이 반등이 나오면 그 다음에 다시
코스피 쪽으로 좀 집중하는 이런 식의 흐름이 되면 딱 좋겠죠. 물론 바로 가져도 상관은 없고요. 이런 식으로 저는 일단은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 어떤 시장의 흐름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최근에 단연 가장 핫한 쪽은 백신 관련주고요. 화이자, 모더나,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까지 이렇게 순환매가 지금 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화이자가 급등하기 전에 제가 방송에서 언급 드리면서 KPX 생명과학이나 이런 종목들도 저희 리딩방에서도 매매를 해서 수익을 냈고, 화이자 뜨고 그 다음에 아마 모더나 테마주들 뜰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AB4로바리오랑 파미셀 같은 종목들 언급 드렸었죠. 저희 리딩방에서도 파미셀 사서 수익을 냈고요. 근데 아스트라제네카도 제가 언급은 드렸어요. 그렇다면 화이자 다음 모더나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로 순환매가 돌 수도 있겠는데, 사실 제가 아스트라제네카 쪽은 조금 애매해가지고 건드리질 않았거든요. 왜냐면은 화이자 갔다가 모더나까지 해서 사실 백신 테마에 대한 피로감이 저는 조금 시장에서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사실 너무 좀 뻔하잖아요. 이쪽으로 순환매가 물론 이제 제 관점에서만 뻔한 거일 수도 있고, 이제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제 관점에서 보자면은 이거는 사실 너무 뻔한 흐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뭔가 얼마나 폭발적인 움직임이 나올까라는 의문 같은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요. 우리 주식 하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흐름이 뻔해서 오히려 매수가 좀 주저하게 되는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일단은 좀 관망했는데, 아스트라제네카도 오늘 AB 프로바이오가 상한가 들어갔고요. 진매트릭스, 캐몬, 캐몬도 계속해서 제가 방송에서 저번 주부터 언급 드렸던 종목이죠. 엔디포스 같은 경우는 오늘 뉴스로 나오면서 엮인 종목이라서 얘는 미리 알긴 좀 힘들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진매트릭스도 제가 언급은 드렸는데 진단키트 쪽으로 가는 건지 아스트라로 가는 건지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어서 이것도 좀 힘들었을 것 같고요. AB 프로바이오 같은 경우는 원래는 모더나로 좀 움직였는데 오늘은 또 아스트라제네카로 엮이면서 보내는 흐름이었고, 얘 같은 경우는 개별 재료도 좀 있기는 해요. 코로나 치료제가 이제 영장류 시험에서 좋은 탁월한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였는데, 사실 지금 백신이 임상 3상 다 와가는 시점에서 이런 뉴스로 갔다라고 보긴 좀 힘들 것 같고, 얘네는 일단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다 엮여 있어서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대신에 며칠간 급등을 보였었던 화이자 관련주들이 이제 좀 피로하기 때문에 오전에 잠깐 기술적 반등이 있고 난 다음에 좀 장중에는 눌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화이자랑 같이 움직이는 게 콜드체인 쪽이죠. 분말 주사기는 이제는 좀 빼버려야겠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스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 가지고요. 또 얘네는 쌍으로 좀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대한과학이 지금으로서는 아주 대장 역할을 좀 톡톡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텍이 어제는 콜드체인 관련해 가지고 좀 올랐고요. 오늘은 또 지금 GH 신소재나 우정바이오 얘를 집어넣어야 되겠습니다. 우정바이오가 지금 조립식 격리시설을 개발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지금 시간에 상한가가 들어가 있고요. 오텍이 지금 콜드체인 관련주이기도 한데 여기도 껴있는데 지금 음압병실 관련주이기도 해서 지금 요렇게 다 지금 시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제 1.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이 되어졌고요. 지금 조금 코로나 관련주 중에서 강한 모습 보이고 있는 쪽은 음압병실이랑 온라인 교육, 그리고 오늘은 재택근무 관련주였던 알서포트 필두로 해서 좀 상승을 보였습니다. 좀 진다키트 쪽은 아마 시장에서 너무 좀 피로해서 그런지 이쪽은 움직임이 조금 둔하다는 생각 들고요. 코로나주들은 조금 더 흐름을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요. 만약에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다 만약에
시세를 어느 정도 주고 시장에서 조정 구간에 들어가면 그때 가서 비로소 좀, 더욱 탄력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요. 아직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뭐, 계속해서 좀 추이를 지켜볼 만한 일단은 테마라고 보여지고요. 백신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화이자 같고 모더나 같고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이렇게 같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독일의 큐어백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혹시 얘네까지 테마가 형성이 될까? 요거는 제가 일단 의문이어서 뭐 적극적으로 좀 뭐 매매를 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 일단 관심 종목은 셀리드라는 종목이 큐어백 관련주로는 좀 엮여 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을 저희 리딩방에서 가지고 있다가 손절해가지고 보기가 싫어서 얘는 매매를 저희는 안 할 거라서, 혹시 뭐 참고하실 분들은 한번 소액으로 뭐 혹시라도 정말 뭐 앞전이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처럼 강할 거라고 보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은 좀 안 하고 있는데, 한 번 정도 뭐 약간 엮이면서 윗골이 다는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뭐 재미서 한번 보시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뭐 비트코인 관련주 굉장히 강했죠. 우리기술투자가 주도주로 좀 움직였지만 위지트가 좀 가벼워서 그런지 상한가를 가면서 1등주로 올라서는 좀 모습이었고요. 오늘 이제는 뭐 이제 예를 들어 뭐 화이자나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어떤 재료마다 조금씩의 그 리스크를 좀 지고 있는데, 사실상 이 CMO 관련 쪽은 뭐 누가 됐건 누가 개발을 하면은 생산을 하는 것에 대한 뭐 테마기 때문에 사실상 별로 그렇게 악재가 없어요. 그래서 이쪽 테마도 제가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데, CMO는 이제 위탁 생산하는 업체들을 말합니다. 바이오 이제 백신이 개발이 되면 위탁 생산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움직였고요. ST팜, 바이넥스, 그다음에 녹십자도 최근에 거론이 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녹십자 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위탁 생산 관련해서 재료도 있는데, 얘네는 지금 경영권 분쟁 재료가 좀 생겼습니다. 이거는 경영권 분쟁 재료는 그 좀 때에 따라서, 그럼 이제 그 안에서 지분 싸움이 만약에 그 최근에 있었던 한진칼처럼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재료여서요. 녹십자홀딩스도 계속해서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또 핫한 신규 상장 테마 중에 박셀바이오가 오늘 정지 걸렸고요. 내일 이제 풀리면서 매매가 될 텐데, 제 생각에는 아마도 내일쯤에 고점 시그널이 나오지 않을까, 단기적으로요. 단기 고점이 내일 혹은 뭐 좀 더 혹시 좀 더 오르더라도 금요일까지 해가지고는 단기 고점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바닥 2만원짜리가 11만원에 와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내일 갭을 많이 띄우고 그렇게 되면은 뭐 내일까지 상한가 간다라고 보고 우리가 뭐 적극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저는 아니라고 보여져서, 이제는 차익 실현 심리가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간이죠. 아무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일 혹은 금요일까지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하시는 방향이 어떨까 싶고, 여기는 신규 진입을 생각하실 자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박셀이 오늘 하루 정지 먹으니까 피플이 오늘 오전에 좀 힘을 좀 냈었죠. 지금 신규 상장주는 박셀이랑 피플 요렇게 두 개 정도 보면서 그러니까 피플 바이오 가지고 박셀 보면서 뭐 이제 짝짓기 매매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박셀 무너지면 피플은 당연히 같이 무너지겠죠. 또 얘네 둘은 이번 주까지 해서 마무리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차트를 좀 하나씩 살펴보면, KPX 생명과학이 급등 후에 지금 눌림의 자리에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가격대를 장중에도 제가 보고 있으면 어떤 사수하려는 움직임 정도는 계속해서 보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시면 점상 갔던 이 가격대고요. 점상이라는 게 결국은 뭔가요? 돈을 많이 쓰지 않고 가격을 좀 올려놨다라는 의미일 거고요.
얘네도 뭐 세력이 이 봉에 지금 여기서 가져온 물량 전부 다 털었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얘네도 한두 번 정도의 더 파동은 만들어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무엇보다 지금 재료가 아직 좀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말도 안 되게 죽거나 이러기보다는 충분히 혹은 전고점 혹은 그 이상의 파동도 한 번 더 만들어낼 수 있는 파워풀한 재료고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화이자가 어찌됐건 가장 먼저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했기 때문에 혹시 얘네가 한 파동 나왔고 두 파동 나왔고 세 번째 파동을 만들게 되면 이때 나오는 파동의 재료는 아마 긴급 승인 사용 신청에 대한 어떤 뭐 재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크리스마스 전, 그러니까 12월 전으로 해가지고는 아마 승인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이 11월 이제 뭐 한 20일 말 정도로 가니까 요렇게 이런 식으로 파동을 만들어 가면서 12월 달 좀 들어가지고요. 긴급 사용 승인 신청에 대한 기대감이 최고조로 달하면서 아마 요렇게 파동이 만들어지고 마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식으로 좀 큰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뭐 이제 어떤 큰 파동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이렇고요. 단기적인 기술적 관점에서 봤을 때 내일 이제 11선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주도주였던 종목이 충분히 이 안에서 모일선 반등도 여러 번 나왔고, 11선 아니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기준선 요 가격대 있죠. 아무튼 2만원 가격대 혹은 이렇게 11선이 올라오면 내일 그러니까 11선이 올라오면 내일 11선 딛고 반등이 나오거나 한 번 정도 더 좀 밀어내고 2만원 정도에서 반등이 나오거나 아마 이렇게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셀바이오랑 뭐 똑같은 자리예요. 저희 리딩반에서도 박셀바이오 요때 접근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비슷한 자리거든요. 급등 후에 11선 눌림목 자리에서 저희가 박셀바이오를 절반 정도 사고, 방금 KPX 말씀드린 것처럼 11선에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 한 번 정도 더 밀고 기준선에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비중 베팅을 때려버리면 이 하락을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1차 매수하고 기준선에서 2차 매수해서 시간에 상 먹고 그 다음날 시가에 다 던져버리고 나왔었거든요. 15% 이상 수익을 내고 나왔었는데, KPX 생명과학도 자리로만 보면 거의 뭐 좀 비슷한 자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내일 반등이 안 나올 수도 있고요. 11선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하루 정도 이렇게 더 횡보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번 정도 더 밀어내고요. 여기서 기준선 딛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KPX 상명강 이렇게 보고 있고, 보시면은 KPX 홀딩스도 11선 눌림의 구간에 있어서 이 정도에서 가격 잡고 아마 KPX 생명과학 반등 나올 때 같이 좀 올라주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바이오도 준비를 좀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모더나랑 아스트라제네카 얘네들도 보면은 그 테마 안에서 종목들끼리도 좀 개별적으로 등락률이 조금 달라지잖아요. 한 애만 계속해서 대장을 하는 게 아니라 때때로 어떤 반등이 나올 때 보면은 종목별로 또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바이오도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저점 잡고 아마 추가 상승이 저는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5,200원 가격대 여기 뚫고 지금 시간에서도 보면 조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봉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제일약품도 오늘 보면은 시원하게 반등을 일단 좀 줬었고요. 얘도 이런 식으로 채워나간 흐름 나올 수도 있겠다. 그다음에 뭐 이제 얘네 움직이면은 뭐 얘네도 좀 같이 움직일 거기 때문에 콜드체인 관련주 중에서 대한과학도 지금 안 죽었죠? 만들고 있습니다. 흐름 만들어가고 있어요. 얘네는 여기 이 2만원이라는 가격대를
또 뛰어넘으면서 이렇게 흐름 한번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오태기 콜드체인 관련해 가지고 어제 갭 떴다가 음봉 맞았는데, 일단은 이제 음압병실 관련해 가지고 다시 시간에서 좀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요즘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애들 상당히 많아요. 갭 띄우고 음봉 밀어버린 다음에 이 장대 음봉을 이겨내는, 다시 양봉 말아 세우는 이런 패턴이 요즘 상당히 많습니다. 어제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들도 보시면 뭐 이제 장대 음봉을 완전히 이겨내지는 못했지만 아무래도 안 그래, 어제 음봉에 시가까지 뭐 회복하는 반등 이런 식으로 좀 나온다던가, 뭐 대장인 얘도 그렇죠. 어제 뭐 이제 발표가 되면서 이벤트 소멸로 이런 식으로 밀어버린 다음에 오늘 다시 말아 올리죠.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상한가 뭐 따라잡기도 워낙 많은 투자자분들이 하셔서 그런지, 뭐 상한가를 깔끔하게 보내기보다는 일부러 상한가 찍고 정말 끝까지 밀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말아 올리고, 뭐 이런 패턴들도 상당히 많아서 최근에 어떤 그 움직임들 보면 되게 어려워요, 정말.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이런 식으로 뭐 갭 띄우고 장대 음봉 맞아버리면 아, 얘 뭐 끝났네 하고 잘 안 쳐다봤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트렌드 자체가 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렇게 장대 음봉 맞고 떨어져도 계속해서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뭐 원래는 뭐 소마젠이 계속 대장 역할을 하다가요, 뭐 단기 과열 문제도 있고, 어제 보니까 얘네들도 뭐 파생 상품 손실 관련해 가지고 조금 악재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뭐 지금이 핫한 모더나에 엮여 있는 테마 자체를 뭐 부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가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뭐 악재는 아닌 것 같고, 얘는 단기 과열, 일단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재료는 계속 살아있고, 혹시 단기 과열 동안에 좀 이런 식으로 빼게 되면 18,000원 여기 있죠. 1차로 눌림목 나왔던 구간 18,000원 정도까지 혹시 밀리게 되면은 이렇게 있다가 단기 과열 풀리면서 또 이런 식으로 한번 반등 나올 수도 있겠죠.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엔투텍이나 이런 애들 또 조정 구간에 들어가면 대장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이큐어는 이날 뉴스로만 보면은 상당히 좋다라고 봤는데 뭐 갭 띄고 이런 식으로 밀렸다가 오늘 다시 음봉으로 채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지금 모더나 관련주는 엔투텍이랑 아까 말씀드린 AB 프로바이오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모더나 오늘은 아스트라제네카로 간 게 맞는 것 같고, 얘가 모더나로 움직이는지 아스트라로 움직이는지 뭐 그냥 둘 다 장단 맞추면서 어떻게든 꾸역꾸역 올릴런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좋은 거죠. 모더나로 엮을 수도 있고 아스트라로도 엮을 수도 있기 때문에 AB 프로바이오는 앞으로 조정 시를 좀 기다리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가 개별 재료까지도 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뭐 CMO 관련주 해가지고 예전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워낙 이제 대형주여서 뭐 이제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 잘 접근을 안 하니까 이제 코스닥 이제 종목 중에서는 바이넥스가 대장으로 좀 우리가 보고 있었는데, 오늘은 예전에 2등주를 좀 많이 했던 ST팜이 대장으로 좀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었고요. 지금 시간에서도 많이 오르고 있네요. 아마 바이넥스가 워낙 조금 얘 같은 경우는 무거워서, 그러니까 최근에 그 시장 트렌드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코로나 폭락장 이후에 워낙 많은 개인들이 시장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개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좀 보고 있는 주식들, 무거워져 버린 주식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주식들을 조금 올리는 현상들이 조금 최근에 보면 많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CMO 쪽은 뭐 딱히 뭐 악재가 나올 것도 없기 때문에 정말 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볼 만하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대정화금도 셀트리온이랑 한미의 시약 생산 업체로 지금
셀트리온이 치료제를 연내에 좀 생산하겠다라고 한 날 상한가 들어갔다가요 눌리고 다시 뽑아냈죠. 얘도 이런 식으로 좀 눌리면은 한번 접근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굉장히 핫한 테마, 핫한 종목들을 보는 것도 맞지만 또 이면에는 아직 좀 조용한데 시장에서 살짝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이쁘게 조정받고 있을 때 접근하는 것들도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는 쪽은 KNN을 제가 월요일인가 화요일 방송에서 한번 언급은 드렸었습니다. 요때 당시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만약에 윤석열 테마주인 덕성, 우선주가 지금은 대장이고요. 덕성 얘네들이 조정이 좀 들어오면 반사이익으로 지금 홍정욱 관련주인 KNN이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요날 정도 방송에서 멘트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요날 한 그래도 13%가량 반등이 좀 있었고요. 반등 후에 크게 밀리지 않고 좀 차트를 잘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러다가 만약에 덕성 트리오가 굉장히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여기서 사실 더 간다고 신규 접근 전략을 갖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닌가 싶어서 혹시 얘네는 조정이 나올 때를 조금 기다리시는 게 어떨까 싶고 조정이 나오면 KNN이 움직임이 좀 있을 수 있으니 한번 지켜보시라는 의미로 좀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매매를 할 때 템포를 맞춘다라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 후에 거래량이 줄면서 조정에 들어갔을 때 매수 관점을 갖고 다시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오를 때 매도 관점을 갖고 다시 거래량이 줄면서 조정이 나올 때 매수 관점을 갖고 이런 식으로 좀 해야 되는데 조금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심리라는 게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올라가고 있는 주식을 살 때 마음이 사실은 좀 편하거든요. 내려가고 있는 주식을 살 때 마음이 불편한 거고요. 근데 사실은 좀 반대로 돼야 맞죠. 주식시장에서는 대중과 심리가 좀 반대로 되었을 때 매매가 잘 되거든요. 반대로 되어야 맞습니다. 좋은 주식이고 갈 종목이라는 생각이 들면 가격 조정을 받고 있고 내가 좀 매수하기 불편한 마음이 들 때 매수를 하시고 반등이 나오고 가격이 상승해서 더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매도를 하시고 이렇게 좀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갈 것 같은 희망적인 생각이 들 때, 그러니까 우리가 매도할 때 보면 조금 아쉬울 때 하면은 항상 거기가 가장 좋은 매도 타점이었거든요. 우리가 매도를 뭐 항상 꼭지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좀 아쉽다라는 마음이 들 때 그때가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매도 타점이고요. 조금 매수하기가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마음이 좀 불편한 마음이 들 때, 그때가 항상 보면은 매수의 적기였다. 그렇게 좀 리듬을 잘 맞춰가는 매매가 필요하실 것 같고요. 반대로 오를 때 샀다가 내릴 때 못 버티고 손절하고 오를 때 샀다가 내릴 때 못 버티고 손절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렇게 해서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